반갑습니다. 김인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어는 저에 대한 화두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자일이란 말과 플랫폼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면 말이 기니까 4.0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4.0 시대에는 무엇이 고민일까요? 생산성일까요? 효율성일까요? 저는 먹거리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나는 3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5년 후에 나의 사업 모델은 무엇일까?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스마트할까? 이 고민이 가장 큽니다. 나는 3년 후, 5년 후에 어떤 서비스로 스마트하게 먹고 살 것인가에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3년 후에 뭐 먹고 살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0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지를 나는 모른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누가 이거를 결정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먹거리를 결정하면 좋을까요? 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 왜 생겼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변덕스러운 소비자 때문에 일어났다. 소비자가 몹시 변덕스럽다. 피자 하나 주문할 때도 요구사항이 많아요. 나만의 피자를 만들어줘. 빨리 만들어줘. 가격도 싸게 해줘. 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소비자는. 이게 피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기업은, 조직은, 개인은 상대방이 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빠른 서비스 그리고 낮은 가격을 제공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 그림은 좀 어렵습니다. 이 그림이 4차 혁명의 기본 모델이라고 말하는데요. 공대 나오신 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4차 혁명의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드론일까요? AI 인공지능일까요? 자율주행일까요? 핵심 기술을 뭐라고 보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봅니다. 이 중간에 보라색 레이어가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왜 4.0 시대의 핵심 기술이 커뮤니케이션일까요?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을 말하냐면 최소한 ICT와 기계와 전기전자가 셋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는데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 세 개를 전공한 사람과 말할 수 있다입니다. 나는 내 전공 이외에 세 개의 전공자와 말할 수 있는가?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서비스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4차 혁명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말하고 싶어요. 어떤 첨단 과학 기술도 아줌마가 이해해야 돈을 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어떤 첨단 과학 기술도 아줌마가 이해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법니다. 지금 기술이 넘쳐요. 특허가 넘쳐요. 뭐가 부족하죠? 수요가 부족한 겁니다. 로봇 기술이 부족할까요? 할머니가 원하는 로봇의 서비스를 몰라서가 고민일까요? 인간이 원하는 서비스가 뭔 거냐? 무엇을 원하는가를 모르는 거죠.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나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차 혁명이라고 말을 하면은 경제, 환경, 산업이 다 바뀌는 것이 혁명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요. 우리 아이가 대학생인데 앞으로 인재상은 누구일까요? 어떤 학생이 더 유능한 학생일까요?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팀워크를 할 수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질러티라고도 하고 애자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변화하는 환경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변화하는 환경을 내가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가? 빠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나는 이 나이에 환경 변화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고 빠르게 대응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냐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저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애자일이라는 건 뭘까요? 저는 이게랑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애자일이란 말은 명민한, 민첩한 이런 말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서 20회 드라마다 이걸 한 번에 다 찍습니까? 나눠서 찍습니까? 나눠서 찍습니다. 5회를 돌려보고 난 다음에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둘이 사랑하게도 만들고 헤어지게도 만듭니다. 이게 애자일 방식입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 때 중간중간에 시청자의 반응을, 피드백을 반영해서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애자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나요? 나는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애자일이란 말과 플랫폼이란 말을 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 BTS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를 저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이유는 나는 가수다 때문에 그렇다. 왜? 나는 가수다는 처음으로 가수들을 배틀을 시킵니다. 그리고 청중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프로그램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가요 부분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대학 교육은, 청소년 교육은, 직업훈련 교육은 여전히 강의식인가요? 왜 우리는 교육에서도 70년대랑 똑같이 하고 있나요? 왜 우리의 정부 정책은 항상 탑다운인가요? 이 고민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쟁력은 저는 전라남도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혁신 성장을 한다고 말하는데 혁신 성장의 가장 키워드는 저는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이 가장 오래됐다. 정부 정책은 70년대 이후로 바뀐 게 없다. 똑같은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편다. 정부 정책이 있고 위에가 있고 밑에가 시민단체가 있던 중소기업이 있건 여성이 있건 상관없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중간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다예요. 우리나라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에요? 스마트팜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게 현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합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시장이 바뀌면 변화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이 중간이 저는 궁금합니다. 누가 피드백을 할 거냐? 어떻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할 거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잖아요. 내비게이션 타고 가면서 교통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리얼타임으로 알려주잖아요. 리얼타임으로 초단위로 알려줘요. 왜 우리의 정책은, 교육 정책은 한 번 정해지면 5년을 가야 되죠? 왜 우리의 정책은 한 번 정해지면 3년을 무조건 가는 거죠? 왜 시장 변화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정책의 경쟁력이다.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는 혁신 성장의 가장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정책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고민이죠. 그 고민에서는 플랫폼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플랫폼은 어떤 거예요? 기차역 승강장입니다. 플랫폼이죠. 플랫폼 1번, 2번, 목포행은 여기서 타세요. 그런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어떤 걸까요? 플랫폼은 오른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래 공장, 데이터 센터, 기차, 풍력발전, 기계, 컴퓨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예요. 이 모든 사물에 센서가 붙습니다. 센서가 붙으면 데이터로 전환이 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데이터가 밤하늘에 은하수처럼 모여 있습니다. 이 은하수처럼 모여 있는 데이터가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구조입니다. 플랫폼 경제라는 거는. 그럼 유튜브를 계속 들으셨죠?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이 밤하늘에 은하수처럼 모여 있는 데이터에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서비스업의 구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전자 산업의 구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만약에 전라남도가 우리 전라남도의 목표는 자동차 산업이야 라고 말하면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동차 산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어떤 서비스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요. 그리고 플랫폼 경제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파이프라인 경제예요. 파이프라인 경제는 뭐냐면 밀가루를 사다가 빵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버는 게 파이프라인이에요. 밸류가 체인을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플랫폼 경제는 밸류가 뭘 따라서 나와요?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네트워크에서. 이 차이를 제가 볼 때는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 정책과 산업 정책은 70년대 여전히 머물고 있다.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질문을 해요. 우리 아이가 대학생인데 자기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는 어떤 친구를 만나니? 동아리 친구, 고등학생 친구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5명을 한번 꼽아봐라고 말해요. 네가 만나는 사람의 5명만 한번 얘기해봐. 저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직업에서 5명을 한번 이름을 말해봐. 그 5명이 같은 직업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파이프라인 경제다. 나는 여전히 파이프라인 경제에 살고 있다. 나는 AI를 지원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저는 파이프라인이다. 나는 전라남도만 생각한다면 파이프라인이다. 그렇다면 플랫폼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자동차 산업에 제가 취업을 하려면 부품업체에 들어가거나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딜러가 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몇 개가 있다? 18개가 있다. 자동차라는 분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18개다. 주차장 정보를 주던, 주유소 정보를 주던, 수리점을 주던, 우리 집 냉장고랑 연결시키던 18개의 사업 모델이 가능하다.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따로 커넥티드 카다. 우리 집 냉장고랑 연결이 되어 있다. 또는 밸류가 어디서 나온다? 네트워크이다. 나는 18명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나는 몇 명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내 사고방식이 이런 사고방식이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파이프라인이냐 라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전라남도에서 직업훈련 4.0이라는 정책을 만든다면 누구를 초대해야 될까요? 한 5명을 꼽아보세요. 전라남도의 교육정책, 전라남도의 산업정책,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싶다. 뽑아보세요. 5명. 그걸 뽑는 사람이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4.0 시대의 전문가는 누가 귀신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분야에 누가 귀신인지를 아는 거예요. 귀신은 누구냐? 이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에요. 현장 전문가예요. 자기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10명을 한번 뽑아봐라, 5명을 한번 뽑아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한번 이름을 다 써봤습니다. 전라남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이름 한번 적어봐라. 인력 개발, 인력 양성, 교육 정책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 모아놨어요. 어떻게 할까요?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문위원회, 포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본에 이 무슨 위원회 난리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파이프라인이다. 자기끼리만 만나요. 기계만 만나요. 저는 기계와 전자와 ICT가 만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4.0은 시작되지 않았다예요. 그냥 3.0이에요. 자기 것만 열심히 하는 건 3.0이에요. 4.0은 나랑 전혀 다른 애들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중국과 베트남을 뭘로 이기겠어요? 열심히 해서 이길까요? 새로운 서비스를 제가 개발을 해야 돼요. 새로운 서비스는 뭐죠?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들어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 다 불러라. 한 자리에 다 부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되게 해라. 근데 만나는데 전라남도의 직업교육을 노동에 관련된 사람만 만나야 돼요? 산업을 관련된 사람도 같이 만나야 돼요? 같이 만나야 됩니다. 5년 후에 뭐 먹고 살지를 모르는데 5년 후에 교육을 어떻게 시키죠? 내 먹고 살 걸 알아야 시킬 거 아니에요, 교육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 그 다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다 만났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누구를 부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제에 전라남도의 스마트팜 누구를 부를까요? 한번 꼽아보세요.
전라남도 스마트 시티 꼽아보세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을 20명을 불러라. 거기는 현장 전문가가 50% 이상 들어와야 된다. 예, 현장 전문가. 교수님, 박사님만 부르면 안 돼요. 그 분야에 아까 말한 18명의 현장 전문가를 다 불러라. 두 번째는 우리가 포럼이나 뭐 공론화위원회 하거나 공청회를 하면 1회만 해요. 아니다. 최소한 3회 이상 해라. 계속 돌려라. 3라운드 돌려라요. 계속 돌려라. 애자일 방식으로 돌려라. 세 번째는 뭐냐면 워킹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막 싸워요. 막 싸우면 어떻게 하라. 싸운 워킹그룹 중에서 먼저 합의해온 사람부터 정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인데 민원이 발생했어요. 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그러면요, 지금 본인이 말한 민원에 관련된 20명을 불러오세요. 밸류 체인만이 아니고요,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에 관련된 20명을 데려오세요. 밸류 네트워크로 20명이 모였어요. 20명이 모였으면 20명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에 합의해 오세요. 다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20명이 합의한 순서대로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로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공개하라 이겁니다. 당신들이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라, 지속해라, 반복해라입니다. 이거를 계속 돌리라는 거예요.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합의한 내용을 공개해라. 이 작업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합의를 해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 알았습니다. 관련된 사람을 다 데려오세요. 그중에서 생계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해줄 사람을 잡아주면 돼요. 다 오셨나요? 한 달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한 달 동안 합의해 오세요. 합의해 온 순서대로 들어줄게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이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라남도는 다른 곳과 무엇이 다르죠? 뭘로 차별화하실 거예요?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고 광역시도인데 전라남도는 뭐가 차별화되죠? 뭘 잘하시죠? 뭐가 강점이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기업, 어느 조직이 성공하냐 안 하냐는 그 조직을 피드백해주는 플랫폼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 이 조직이, 개인이 내가 성공하냐 안 하냐는 이 조직이 끊임없이 플랫폼을 받으면서 이걸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워킹그룹을 여러 개를 만드시고요, 20명을 부르신 다음에 배틀을 시켜서 잘하는 사람부터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구도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제가 다음 강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스마트팜 하면 떠오르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엔싱의 김혜연 대표님께서 미래 농업의 대안 스마트팜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